모모 품은 부산 신상 먹거리. 두 기자님 부산의 대표적인 길거리 간식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묵 아닙니까, 어묵? 어묵. 매운 어묵 아닙니까? 물어묵도 있고. 어묵보다도 그 있잖아 호떡. 호떡 유명하지. 몇장 얘기하노, 지금? 씨앗 엄청 호떡 말하는 유명하다. 또 돼지국밥 먹고 호떡 먹으면 된다 아이가. 울산 애가 왜 이렇게 제일 사투리가 어색한 거야? 부산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바로 씨앗 호떡이죠. 내가 맞췄네. 그런데 길거리 음식으로 유명한 부산 깡통시장. 요즘 떠오르는 핫한 호떡은 씨앗 호떡 아니고요. 바로 달걀 호떡. 이야. 이 달걀 호떡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부산에 위협적으로 등장한 신상 먹거리로요. 지글지글 튀긴 씨앗 호떡을 반으로 가른 뒤에 기름에 튀기다시피 구운 달걀 프라이 하나를 촥 올리고 맛보장 120%, 새콤한 케찹과 고소한 마요네즈 더해주고요. 달콤한 설탕까지 솔솔솔솔 뿌려서 샌드위치처럼 다시 뚜껑을 덮으면 완성. 부산 가서 달걀 호떡 안 먹고 오면 부산 안 간 거나 마찬가지. 이제 부산 가면 이 호떡으로 여행 인증을 하셔야 진정한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부산 가서 한번 또 먹어보고 싶네요 진짜. 갈 이유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거 너무 훌륭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식사 대용이야. 이건 또 간식 느낌보다는 배고플 때 출출할 때. 그렇죠. 아니, 뭐, 씨앗 호떡 먹다 보면은 너무 맛있는데 짠맛이 너무 없다. 아, 아쉬워. 이럴 때가 있거든. 그래요. 진짜 기가 막히다.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약간 핫소스 같은 거 그렇지. 넣어가지고 드시면 맛있겠다. 단매도 괜찮거든. 네. 단매. 신박한 간식의 탄생. 올 가을부터 호떡 먹을 때 달걀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주얼 값 소문난 파이 맛집. 자, 이번 특종은 전국의 빵순이 빵돌이 분들께 저 오기자가 자신 있게 소개를 해드리는 디저트 핫플입니다. 파이를 사랑하는 파이 피플의 성지입니다. 자, 이 파이 맛집이 유명한 이유, 그 비주얼만 보셔도 이해되실 겁니다. 아우 이쁘다. 자, 일단 눈이 너무 즐겁죠, 여러분? 자, 이곳의 파이가 특별한 이유 첫 번째, 남다른 비주얼. 자, 얇고 둥근 일반적인 이 넓적한 파이와는 달리 길쭉한 사각형 모양의 파이에 통째로 아낌없이 올린 토핑들. 촉촉한 커스터드 크림과 크리스피한 식감의 오트밀 등이 겹겹이 풍성하게 채워져 있어서요. 비주얼 미쳤다. 재료들 존재가 확실하네. 나도 인별그램 올려야지. 저건 먹어야 해. 오늘부터 내 먹힌리스트에 추가. 디저트 덕후들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습니다. 여기 파이가 스페셜한 이유 두 번째, 바로 스페셜한 토핑입니다. 다른 곳에서 먹어보지 못한 색다른 파이들을 맛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달달한 밤조림과 풍미 가득한 밤크림이 어우러진 보리밤 파이와 와. 불맛 살짝 가미해 노릇노릇하게 구운 옥수수에 크리스피한 오트밀이 어우러진 옥수수 파이가 인기의 양대 산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숨은 강자인 바질 토마토 파이. 호불호가 확실한 바질이 들어가 있지만 주구장창 이 바질 토마토만 싹쓸이할 정도로 헤어나올 수 없는 중독적인 맛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자, 셔버처럼 사각한 또 아이스 홍시가 들어간 홍시 파이. 달달한 바나나가 묵직하게 입안을 채워주는 초코 바나나 파이까지 하나하나가 독보적인 맛을 자랑해서요. 한 입 베어무는 순간 파이 하나 먹는데 무슨 줄을 서냐던 제 남자친구도 살면서 먹어본 파이 중에 제일 맛있대요. 속이 꽉 찬 맛. 이렇게 감탄사 연발, 극찬 후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파이 맛집은 입소문에 입소문을 탄 끝에 오픈 1시간 전에 가도 웨이팅이 있을 정도고요. 한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뭐 먹을지 망설이다간 매진되기 일쑤. 그런데 파이 진열대 앞에선 종종 이 독특한 풍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신중해야만 해. 사람들이 그토록 신중했던 이유, 바로 1인당 4개 구매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왜냐면 왜 뒤에 계신 승질을 분들도 내? 먹어야지. 한 명이 다 싹쓸이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오색 찬란한 파이들의 향연, 우리의 디저트 배를 풍족하게 채워주는 소문난 파이 맛집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먹어봤니? 인싸들의 모모. 자, 이번 특종은 SNS에서 아주 핫했던 주인공입니다. 요거 맛집은 오픈런은 기본이고요.
오픈런에 실패한 사람들은 그 맛이 너무 궁금해서 홈 레시피를 활용해 만들어 먹습니다. 스무트 라이크 바라. 바로 아까 나 그렇게 비난하더니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눈을 그렇게 뜨고 노래한다고요? 그럼요. 스무트 라이크 바라. 버터바입니다. 요 버터바가 바삭한 쿠키 반죽 사이에 부드러운 버터 필링이 자리한 디저트인데요. 자, 이거 버터바 특징이 황치즈, 민트 초코 등 다양한 맛이 있습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속리단길의 하플 SNS에서 유명한 버터바 맛집에서 버터바를 직접 공수해왔습니다. 오호. 이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이제 말차고요, 말차. 가운데 말차. 여기 이제 황치즈입니다. 황치즈. 이거는 이제 그 스카치예요. 형님, 저 접시 좀 주세요. 황치즈 쿠키 맛있어. 맛있다. 위스키 맛이라는 건가? 근데 식감은 파운드 케이크처럼 퍼석퍼석하지 않고 엄청 쫀득쫀득해. 스카치도 굉장히 냄새만으로도? 향긋하네. 와, 이거 맛있다. 어우. 사비니 셜록이는 스카치 좋아하겠다. 스카치 좋아하겠다. 달달하고 이거는 향긋하고. 약간 불호 없는 맛. 진한 버터향이 입안 가득 쫙 퍼지면서 버터바라는 이름값 제대로 하죠. 특히 달콤하고 꾸덕꾸덕한 필링이 포인트입니다. 황치즈 버터바는 단짠의 정석이고요. 감칠맛 나는 말차 버터바와 버터와 설탕이 환상적으로 카라멜라이징된 스카치 버터바. 요 버터바의 깊은 풍미 쉽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장님이 특별히 개발한 레시피로 황금 비율을 정확히 계량하고 프랑스산 고메 버터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서 물렁물렁한 포마드 상태의 반죽에요. 각 재료를 넣은 뒤 반죽을 크림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오븐에 구워준 뒤 영하 20도의 냉장고에서 48시간 동안 굳혀줍니다. 그렇게 버터바를 이틀간 숙성하면 완성. 참고로 이 버터바는 냉동실에 넣어뒀다가 꺼내 먹으면 좀 더 꾸덕한 식감을, 냉장실에 두었다가 먹으면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어서요. 취향껏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달콤 꾸덕함으로 입안에 황홀함을 선사하는 디저트. 이번 주말에 버터바 드시러 가실래요? 모모 감성 듬뿍 오픈런 성지. 자, 기자님들, 이번엔 제가 좀 여러분을 해외로 모셔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어디죠? 여기 프랑스예요. 남부지방이고요. 아닌데 난 오히려 스페인 같은데. 아, 스페인 아니에요. 빈티지스러운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 마치 뭐 유럽에 온 것 같지만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 3대 베이글 맛집입니다. 야, 이게 서울이에요? 아니, 종로라고? 자, 이곳은 영국 런던의 오래된 베이커리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컨셉으로 런던동이라고 불리는 하플 오브 하플입니다. 오픈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오픈 전부터 40~50명의 긴 줄이 이어지고요. 자, 이 집의 베이글은 뉴욕 대신 런던 힙스터들 사이에서 소문난 예술가들의 거리 브링레인의 현지 베이글 맛을 재현했다고 하는데요. 자, 런던의 베이글 맛 뭐 어떨지 궁금하시죠? 유니크하고 차별화된 그 맛 제가 직접 준비해 왔습니다. 잘했다. 아, 드디어. 자, 이곳의 많은 베이글 중에 당당히 인기 메뉴 1위를 차지한 감자치즈 베이글 놓여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의 입맛을 저격할 또 다른 베스트 메뉴인 쪽파 프레첼 베이글, 이걸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쪽파 프레첼 베이글은 야, 정말 맵잔이네. 먹기도 전에 너무 아이디어가 좋다. 아. 빵이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그치? 뉴욕의 베이글이 아니에요. 요 안에 감자가 있네. 감자가 밑간이 돼 있어서 짭조름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쪽파 아름다울까? 베이글로 일단 비주얼 자체가 좀 다르죠? 아름다워요. 우와, 진짜 파향이 확 올라오네. 파향이 확 올라. 잘 먹네. 자, 요 프레첼 베이글은요. 프레첼 모양의 베이글에 가득 채워진 우리들의 사랑 크림 치즈. 자, 그리고 크림 치즈에 붙어있는 초록초록한 요 쪽파가 길포겠습니다. 느끼함은 1도 없죠? 야, 이게 빵이랑 어울리는구나.
저기 진행을 좀 해야 되니까 좀 내려놓으세요. 예. 진행하세요. 무심한 듯 올라간 치즈에 부들 담백한 감재, 그렇지 못한 맛이 폭격. 그리고 자칫 느끼할 수 있는 크림치즈를 쪽파가 완벽하게 커버. 자, 그리고 베이글 한 입에 영국 홍차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한 모금을 또 마셔주면 어떻겠습니까? 이곳이 바로 영국 예술가들의 거리 브링레인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게 여기저기 인테리어에 온통 영국 빈티지 감성이 뿜뿜. 그래서 샵 종로에서 영국 브런치를 외치다. 샵 베이글로 영국 여행 중이라며 극찬에 극찬이 이어졌고요. 급기야 한 번 맛본 뒤 그 맛을 잊지 못해서 런닝화를 신고 다시 오픈런을 한다는 사람도 등장했습니다. 아니 먹어보니 그럴만하다. 여기는 또 가겠네. 세상 어디에도 없던 모모.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제주도 여행 가서 뭐 먹고 뭐 사오지? 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오메기떡! 이거 유명한 지가 지금 한 10년 넘었을걸요? 언제적 오메기 떡입니까? 참, 이렇게들 비난들 하시네요. 정말 뭘 모르시면서. 여러분, 이게 그냥 평범한 오메기떡이 아닙니다. 대전에 튀긴 소물빵이 있다면 제주도에는 겉바 속전 튀김 오메기떡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떡튀야. 보셨습니까? 뭘 튀겨도 맛있다고 그러는데 떡을 튀기면 너무 맛있지. 오메기떡의 신박한 변신. 말 그대로 오메기떡에 빵가루를 입혀서 바삭하게 튀긴 건데요. 튀김은 지우개를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미 충분히 맛있는 떡을 튀겼으니 그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 그렇다면 이렇게 판타스틱한 메뉴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느냐. 보통 우리는 떡의 쫄깃한 식감을 좋아하지만 외국인이나 어린 친구들은 떡의 식감이나 팥을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식감 연구에 연구를 거듭 그 결과가 바로 쫄깃쫄깃한 오메기떡의 식감은 살리고 바삭바삭한 튀김의 식감은 더한 튀김 오메기떡입니다. 진작 알았으면 제주도 갔을 때 나도 살걸 이런 반응까지 다수.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고요. 심지어 그 맛을 못 잊어서 재구입한 사람들은 물론 오메기떡의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사오셨습니까? 제가 공수해 왔어요. 언제까지 뭐 그냥 오메기떡만 드실 겁니까? 굴튀김 같다. 야, 이걸 튀길 생각을 다 했네. 진짜 이거 약간 맛없이다 이것도. 고로케 같기도 하고 느낌은. 이게 어떻게 맛이 없겠어요? 이거는 아는 맛이라 여러분들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다. 근데 아내가 오메기떡이니까 다른 클래스인 거야. 팥 앙금에 약간 씹히는 맛도 있고 쫄깃쫄깃하네. 야, 이걸 또 튀길 생각을 했네. 이게 공수를 해와서 에어프라이어도 돌려도 이 정도니 이 튀김 오메기떡은 제주산 쑥과 국내산 찹쌀로 만든다고 하는데요. 건강에 좋은 쑥 찰떡에 달달한 팥 앙금의 만남, 거기에 그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쫀득 바삭한 천상의 맛. 오메기떡의 맛있는 반란. 여러분 이제 제주도 가서 튀김 오메기떡 안 먹으면 제주도 안 간 겁니다. 아셨죠? 인정. 우리 집 냉장고를 부탁해. 이번엔 우리 집에 있는 재료들로 아주 간단하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의 기적의 미식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털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집 냉장고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묵은지 소환해 봅시다. 소스 칸에서 마요네즈 꺼내고요. 그 다음에 밥도 넉넉하게 한 2공기 정도. 그리고 집에 참치캔 있으시죠? 네, 여기에 소금 참기름이면 준비 끝. 이걸로 뭘 만들 거냐? 바로 새콤 아삭한 맛으로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묵참마리입니다. 재료가 새로 구해야 되는 재료는 아니네요. 그죠? 있죠? 묵은 김치 다 있고 어허. 마요네즈 다 있고. 아니, 조합 자체가 이게 뭐 맛이 없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 역시 잘 압니다. 나 프리한 한석주는 좋아하는 참치의 이 레시피는 참치마요, 참치김치찌개, 참치라면, 참치샐러드.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참치마요죠? 채로 참치 기름을 제거한 뒤에
도대체 누굴 따라하는 건지를. 아, 요즘 CF에 안유진 씨 나오는 거 그거 아닙니까? 정말 똑같지 않았나요? 마블가 좀 그랬네요. 참치 말쫑 이걸로. 아, 좀 나는 귀엽게 해봤는데. 네, 많이 좀 떨어지네요. 채로 참치 기름을 제거한 뒤에 마요네즈 2-3큰술과 후추를 후추 잘 섞어서 참치 마요를 만들어 놓고 밥에 소금과 고소한 참기름을 찹찹찹! 그 다음에 묵은지를 물에 씻어낸 뒤에 물기를 꼭 짜주면 준비 끝! 김발 위에 묵은지를 깔고 그 위에 밑가는 밥과 참치마요 얹고 잘 말아주기 전에 여기에 매콤한 맛을 더해줄 청양고추 얹어주면 그야말로 활용점정! 이대로 돌돌 잘 말아주면 아삭스럽게 김밥처럼. 참마리가 완성됩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주면 더 꿀맛. 목참마리를 입에 오악 넣으면 묵은지의 새콤함과 참치마요의 기분 좋은 고소함이 입안에 가득 퍼지고요. 자칫 느끼할 수도 있는 마요네즈를 묵은지가 개운하게 싹 잡아주는데요. 여기에 청양고추의 매콤함이 신의 한 수. 굿.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묵참마리 클리어! 더 맛있게 먹는 미식 팁을 드리자면 얼큰한 라면이나 국물 요리랑 먹으면 한 줄 더 말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 레시피가 우수한 이유는 집안의 갈 곳 모를 김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걔네들이 해결이 된다는 거. 그리고 언제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괜찮네. 맛있는 것과 맛있는 것이 만나면 짱맛! 오늘 당장 냉장고를 털어보세요. 줄 서기 전에 디캐팅 하세요. 자, 디캐팅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거를 모른다는 거는 정말 겸상하고 싶지가 않아요. 표 살라고 티켓팅은 들어봤는데 디캐팅은 못 들어봤어요. 티캐팅밖에 몰라요? 티켓팅, 피켓팅 뭐 이런 건 많지만 티캐팅 알아요? 피켓 들고 있는 게 피켓팅이잖아. 뭐라고요? 잠깐만. 뭐라고요? 아, 나. 피켓 들고 있는 거 피켓 아니야? 피켓팅 아니야? 왜 피켓 들고 있잖아. 시위하는 거 아니야, 시위? 아, 이거 뭐야, 피켓팅이. 아, 이것도 신조어야? 그래. 피나는 티켓팅, 피켓팅.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져서야. 아, 진짜. 우리 오 기자가 너무 저기 피켓 들고 시위를 많이 했어요. 뭐 거짓말입니까? 어디 가서 1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어. 나 진짜. 아니, 어떻게 피켓팅을. 이거를. 조만간 이거 퀴즈 한번 해, 우리. 조만간 이거 한번 해. 이곳은 아이돌 콘서트 티켓을 예매하듯 피 터지는 예약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맛볼 수 있는 맛집입니다. 매장이 문을 여는 날은 일주일에 단 이틀이에요. 금요일과 토요일뿐입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SNS에 공지가 뜨면 예약을 시작합니다. 메뉴를 선택해서 메시지를 보낸 뒤 예약이 확정되면 그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 정해진 시간에 찾아가는 시스템이죠. 하염없이 줄은 안 서도 되겠네. 자, 근데 이제 뭘 파는 겁니까? 치열한 예약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이곳은요. 오로지 디저트를 먹기 위해 하는 티켓팅. 디저트 플러스 티켓팅, 디캐팅이 필수인 상수동의 디저트 맛집입니다. 그래서 디캐팅이군요. 그렇습니다. 아, 디저트 플러스 티켓팅? 아니, 여긴 또 얼마나 대단하길래 일주일에 이틀밖에 안 하고 그래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바로 시폰 샌드입니다. 비단처럼 부드럽고 촉촉한 시폰 케이크를 샌드위치처럼 조각을 낸 뒤에 그 안에 크림 듬뿍, 딸기, 블루베리, 초당 옥수수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시폰 샌드를 맛본 사람들은요. 대표 시그니처 솔티 캐러멜은 에스프레소에 절여진 견과류들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내는 조화로움이 매력적이에요.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크림에 촉촉한 시폰 케이크 그리고 신선한 과일의 3박자가 찰떡! 비주얼과 맛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곳이 없어 호텔 케이크 뺨치는 퀄리티지만 가격은 한 조각당 4,500원에서 5,000원 선. 저렴한 가격에 고급 케이크를 맛볼 수 있으니 디캐팅 할 만하지 않습니까? 요즘 물가 생각하면 비싸잖아요. 매우 싼 거죠. 쌉니다. 과일이 얼마입니까? 4,000원에서 5,000원에 끝낸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런 샌드 종류 디저트는
빵이 촉촉하고 부드러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끝판왕이 뭡니까? 쉬폰 케이크예요. 아예 그냥 그거를 갈아버린 거예요, 재료를. 그리고 이게 많이 못 열 것 같은 게 하나하나 밑반찬처럼 손이 다 되게 많이 가는 그 토핑들이에요. 그럼요. 많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예약에 실패했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물론 현장 구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오픈 뒤 1시간이면 품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손도 발도 빨라야만 쟁취할 수 있는 쉬폰 샌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풍미 가득한 모모 파이. 제가 이번에 소개할 파이는 좀 더 독특한 레시피로 아마 이런 파이 처음 보는 분 많으실 겁니다. 바로 파이 안에 고기를 잔뜩 넣은 미트 파이가 되겠습니다. 미트 파이는 원래 호주의 대표 음식으로요. 간편 스낵 혹은 식사 대용으로 호주 길거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고기 듬뿍 미트 파이가 한국 속리단길의 상류. 고기 누린내도 안 나고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 호주 미트파이보다 여기 미트파이가 훨씬 더 내 취향. 이런 극찬 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사실은 약간 느끼하기 때문에 그냥 서양 요리라고 생각하면 먹을 만하지만 우리나라 사람 입맛에 안 맞을 수도 그치, 있는. 우리한테 파이는 약간 디저트인데. 네. 자, 제대로 이렇게 좋을까? 9세대들은 좀 힘들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MZ 세대들에게 핫한 파이집인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고소한 버터향과 담백한 고기향이 코끝에 동시에 퍼져서 정신이 일단 혼미해집니다. 미트파이 중에서도 인기인 시그니처 메뉴인 클래식 미트파이. 겹겹이 벗겨지는 부드러운 파이 크러스트 안에 한국인 입맛 저격하는 갈비 양념이 된 짭조름한 소고기. 그리고 고소한 체다 치즈가 아낌없이 듬뿍 들어가 있는데요. 요 미트파이를 한 입 베어부는 순간 가득 찬 속재료 양에 한 번 놀래고요. 바삭 페스츄리에 2번 놀라고 그 안에 예상치 못했던 고기의 풍미에 3번 놀라며 겉바속촉 파이를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부드러운 돼지고기에 블루베리 콩포트를 곁들인 폴드 포크 파이, 크리미한 소스에 닭고기, 양송이가 듬뿍 들어간 크리미 치킨 앤 머쉬룸 파이. 속에 들어가는 재료도 각양각색, 입맛대로 취향대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침 나오네요. 요즘엔 맛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을 줄 아는 저 같은 먹잘알들은요. 입으로도 먹고 눈으로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가 참 중요하죠. 이곳에 가신다면 꼭 매장 안쪽에 있는 야외 테이블석을 사수하시길 추천합니다. 보이시죠? 푸릇푸릇한 식물들이 가득해가지고요. 오. 이 자리에서 미트파이를 입에 넣는 순간 그곳이 바로 갓벽한 유럽 카페가 되는 거고요. 맛은 물론이요. 인별그램의 감성사진 업로드 각인 분위기 맛집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미트파이를 맛보려면 오픈 1시간 전부터 늘어진 40여 명의 긴 대기 행렬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가수 송민호 씨와 배우 이재훈 씨도 파이를 먹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이 포착돼 진정한 파이 맛집임을 인증했습니다. 대단하다. 달달한 파이를 벗어나 고기가 가득 들어간 이색 파이. 맛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말 오픈런 도전해보시죠. 도심 속 모모 감성 식당. 자, 이번엔 맛집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외진데로 가? 맛집이에요. 아니 타이어 가게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펜스가 저런 펜스가 저 줄 서는 라인. 아 근데 동네 시골길이잖아 저기. 이제 줄 서는데 여기 저기? 대기석. 야 이거는 약간 시골집인데? 영상 이렇게 안 보여주면 못 찾겠는데? 어? 저기야? 자, 오. 힙하죠? 따라란딴 이런 노래 나올 것 이거 뭐 같은데. 비닐하우스에다 만들어놨네. 겉보기엔 폐가 혹은 버려진 공장 같지만 식당 맞습니다. 허름한 외관에서부터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뭔가 꾸밀 생각이 없어요? 투박한 감성으로 즐기는 곳입니다. 진짜 음식에 자신 있나 봐. 술 좀 한다 하는 분들에겐 술이 술술 들어가는 마성의 집. 보양식 맛집으로 인기 만점. 바로 오리고기 맛집입니다. 특히나 이곳의 대표 메뉴는 오리 주물럭. 한국인은 역시 빨간 맛.
넓은 철판에 매콤달콤 양념 소스 듬뿍 바른 오리고기 선수 입장이요. 보글보글 끓이다가 송송 썬 부추까지 줄 세워 총총총 올려주면 비주얼에 취하고 향에 취하는 오리 주물럭 되시겠다. 맛이 콸콸콸. 양념 듬뿍 빼인 오리고기와 채소를 함께 입에 쏙 넣으면 바로 이 맛 아닙니까? 오리고기의 기름과 감칠맛 나는 매콤한 소스의 콜라보가 그야말로 완벽해요. 적당히 자극적인 빨간 맛, 양념이 예술이에요. 감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아니 근데 또 오리 주물럭은 저런 또 비주얼에서 먹어줘야 느낌이 살지. 오리 주물럭 다 먹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바로 K 디저트 먹어줘야 되겠죠. 바로 우동사리 추가. 야, 이건 특이하다. 특이하다. 남은 오리고기에 우동사리 돌돌 말아 입에 넣으면 1단계 K 디저트 완성. 그 후에 볶음밥까지 볶아 먹으면 오리 주물럭 코스 요리 완성입니다. 아니 근데 저 위치로 봐서는 딱 우리 지금 녹화하고 있는 상암동에서 네, 다리만 건너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멀어요. 차 두시고 전철역으로 가서 네. 건강하게 드시고 오시면 됩니다. 네. 가족끼리도 오케이. 회식 장소로도 굿. 소문 듣고 온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퍼펙트. 멀지 않은 도심에서 시골 산장 느낌 느껴보시는 거 어떠세요? 모모의 이유 있는 자신감. 이번엔 면 요리 좋아하시는 미식가분들에게 긴 말 하지 않고 그냥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00% 메밀면이 아니라면 삼전 주식을 만주 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뭐야? 요즘 기준으로 한 5만 원, 6만 원 하잖아요. 5억, 6억 하는 건가요? 5, 6억 준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메밀면이 100%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면이 안 일 텐데 막 다 끊기잖아요, 그러면. 신촌에 위치한 이 메밀 전문점이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이유는 특허받은 기술로 자가제면, 직접 100% 메밀면을 뽑기도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뚝뚝 끊기는 메밀면이 아니라 탱글탱글 탄력감 있는 100% 메밀면을 뽑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결과 면을 사랑하는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죠. 그렇다면 난 면 좀 먹어 하는 미식가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메뉴는 무엇이냐? 된장 소스에 비벼 먹는 비빔 메밀면입니다. 와 이거 특이하다. 된장 소스에 메밀면을? 추앙하라. 메밀 특유의 고소한 향을 먼저 음미하시고요. 고기 육수를 품은 짭조름한 된장 소스와 개운 깔끔한 백김치와 쪽파, 탱글 부드러운 메밀면의 콜라보가 환상의 맛을 자랑합니다. 메밀 향도 구수하면서 소스도 짭짤한 게 면이 그냥 술술 들어가네. 다진 고기랑 메밀면이 이렇게 어울릴 일? 고개 들 새 없이 비빔 메밀의 홀릭. 그런데 여러분, 맛있다고 다 드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왜 다 먹지 마요? 맛있으면 다 다 먹으면 안 먹어야지. 돼요? 비빔 메밀면엔 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된장 소스에 밥까지 쓱싹 비벼 먹으면 마치 새로운 메뉴를 먹은 듯 마지막 한 입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오. 그리고 이곳의 또 다른 인기 메뉴, 바질 비빔면. 요게 신메뉴였는데요. 아주 핫하다 못해 시그니처로 등극했습니다. 바질 특유의 향이 걱정된다고요? 걱정은 늪! 은은하면서도 상큼한 바질 페스토와 고소한 땅콩 향이 입안에서 댄스! 여기에 진한 메밀 향이 퍼지면서 바질 헤이터도 바질 러버가 될 맛. 메밀면 먹다 천국에서 천사랑 하이파이브 할 뻔. 다채로운 맛의 대잔치와 함께 미식의 극락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히 말하는 뭐 비빔면이나 동치미 메밀면이 아니라 모르는 거잖아. 그렇지. 그냥 궁금하다고. 메밀 비빔면의 신세계, 면발의 끝판왕, 메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들어는 봤나? 뭐뭐 맛집. 참고로 이곳은 평균 2시간 대기. 무려 대기번호 586번을 기록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웨이팅이 있는 집입니다. 야, 586번은 뭐냐? 그날 먹을 수 있는 거야?
자, 이 집은 딱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 집의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닭 특수 부위라는 특별한 메뉴. 이곳은 달개 심장인 염통, 달개 똥집인 근위, 달개 연골과 목살, 닭가슴의 속살인 안심, 달개 허벅지 속살인 사이살까지 총 6가지 부위로 모두 닭 한 마리당 극소량 얼마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만 모아놨습니다. 닭이 전체 육고기 중에 특수 부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후기를 살펴보면 어떤 건 부드럽고 어떤 건 쫄깃하고 노릇노릇하거나 촉촉하거나 오독오독 씹히기도 해서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부위별로 다양한 맛과 식감이 예술. 숙달된 직원이 친절하게 직접 구워주면서요. 소금, 유자, 청양고추, 스리라차, 마요네즈 소스 등 각 부위에 어울리는 소스를 추천해 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만인의 입맛을 충족. 생소한 만큼 특별함으로 다가오는 맛,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집의 치트키이자 핵심 포인트 두 번째, 닭 특수부위 구이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얼그레이 하이볼입니다. 그냥 하이볼도 아니고 얼그레이 하이볼이야. 하이볼 또 유행이죠. 자, TVN에 줄 서는 식당에서 박나래 씨가 앉은 자리에서 12잔을 넘게 마시고 황금 레시피를 얻어갔다는 하이볼 맛집이 실은 이곳입니다. 달달한 얼그레이 시럽이 알코올 특유의 독한 맛을 싹 눌러줘서요. 뭐야? 이 술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게 술이야 마술이야? 여기 얼그레이 하이볼 한 잔 더 주세요. 자, 알지리도 주당으로 변신할 정도로 중독성 강한 맛 때문에 얼그레이 하이볼을 안 마셔본 사람은 있어도 한 잔만 마시는 사람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박나래 씨가 이제 하이볼로 좀 인별그램을 장악을 했잖아요. 여기서 배운 거네. 그렇습니다. 닭 특수 부위라는 특별한 음식과 맛도 분위기도 완벽한 얼그레이 하이볼. 하루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조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상 핫플 모모안의 텍사스. 이번엔 여러분을 바베큐의 본고장인 미국 텍사스 바비큐 맛집으로 모시겠습니다. 어때요? 멋있죠? 얘 어디요? 인테리어부터 미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이 맛집. 이거 국내예요? 사실 텍사스가 아니라 제주도 애월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습니다. 인테리어 만점이고요. 근데 제주도에 먹을 게 많은데 굳이 바베큐를 먹으러 저기까지 가야겠습니까? 제주도에서 굳이 바베큐를 먹어야 하는 이유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베큐. 근데 이 사진은 진짜 우리나라인지 모르겠다. 다채롭다. 바베큐 덕후였던 사장님이 모든 종류의 훈연 바베큐를 다 먹어본 뒤에 그중에 가장 맛있었던 텍사스 바베큐 맛의 홀릭, 그 현지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전통 텍사스 바베큐입니다. 그 맛의 비결을 살펴보면요. 고기는 바베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수입. 비프리 폭립에 풀드 포크에 치킨에 해산물에 천연 향신료를 배합해 시즈닝을 하고요. 이 식당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 바로 특별 제작 바비큐 핏에서 48시간 이상 참나무를 포함한 다양한 목재의 조합으로 훈연. 이곳의 바베큐를 맛본 사람들은 정말 텍사스 현지에서 먹던 육즙 가득한 그 바베큐 맛이에요. 속살이 야들야들한 게 포크를 살짝 가져다 댔는데 뼈가 쑥 빠졌어요. 텍사스 전통 조리법으로 만든 겉바속촉 바베큐에 푹 빠져들었습니다. 장비 봐라 장비. 저건 뭐 열 몇 시간 익히잖아, 저거. 그리고 에이, 참나무 훈연에 빠지면 딴 거 못 먹어요. 그 향이 미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리한 텍사스 전통 바베큐는 보말 소스, 치미추리 소스, 바비큐 소스 이렇게 총 3가지 소스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보말 소스는 매운 케첩과 마요네즈를 섞은 소스에 제주도 특산물이죠. 보말을 통으로 다져 넣어서 식감을 살렸고요. 치미추리 소스는 파슬리를 갈아서 만든 소스에 제주산 청귤을 넣어서 상큼함으로 텁텁함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나는 보말이 또 들어가니까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보말 소스가 너무 먹어보고 싶다. 아이디어 중요해요. 아이디어 정말 좋으시네. 미국 바베큐는 보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가 또 제주도 아닙니까? 이 집의 또 다른 포인트, 바로 푸른 제주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오션뷰.
입으로는 육즙 가득한 텍사스 바베큐를, 눈으로는 청량한 제주 바다를 담을 수 있는 거죠. 제주도 안의 텍사스.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바베큐. 특별한 날 가족끼리 또는 연인이나 친구끼리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옛 감성이 남아있는 골목 을지로. 요즘엔 힙스터들의 정지로 사랑받으며 이른바 힙지로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힙지로의 미싱 골목에 위치한 가게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기입니다. 슈퍼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맥집. 낮에는 슈퍼마켓의 모습이지만 매일 오후 6시 해가 저물 때쯤이면 술집으로 변신. 허허. 밤에는 술과 안주를 파는 가게 맥주집, 일명 가맥집입니다. 근데 요즘에 레트로 열풍이라 MZ 세대가 유독 좋아하는. 근데 거기다 이제 가백집이면은 맥주도 맛있지만 거기 황태나 마른 안주가 하하.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 역시 저 잘 분위기에. 이곳에서 간단한 황태, 쥐포 이런 거 시키시면 곤란합니다. 이곳의 찐 매력은 이모카세. 여기가 바로 이모카세를 유행시킨 원조 맛집입니다. 우리 이모카세, 여주인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모와 보통 요리사의 추천 코스를 의미하는 일본어 오마카세 합성어죠. 그러니까 이 집에서 이모카세 코스를 주문하면 메뉴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 제철 따라, 기분 따라, 이모님 마음대로 메뉴를 선정해서 매일 다른 메뉴가 나옵니다. 재밌는 말을 만들었네요. 이모카세 괜찮죠? 그냥 주는 대로 먹어라 이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테이블에 앉아있으면요. 과메기, 굴보쌈, 전복 버터구이, 메로구이, 문어 숙회, 각종 싱싱한 제철 음식은 물론이고요. 김밥, 머릿고기, 두부김치, 묵사발, 생고기, 김치찌개 등 종류를 가리지 않는 가지각색의 음식들이 이모님의 엄중한 선정 아래 이모님이 내키는 대로 고르고 골라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대단하기도 하지만 쭉 얘기하는 것 중에 김밥이 있었어. 얘는 김밥 하나 가져왔거든. 난 김밥 듣고 이거 2점 추가했어요. 네. 그리고 수많은 메뉴 중에서도 단연 인기 톱은 이름은 들어본 안 매운 갈비찜. 달달하면서도 칼칼하고 진한 국물이 일품. 고기도 즐기고 국물도 즐기고 마무리로 고소한 참기름과 김가루 솔솔 뿌린 볶음밥까지 즐길 수 있어서 일타삼피의 만족감을 자랑. 소주 한 병도 뚝딱 사라지는 환상적인 맛. 그렇게 다양한 안주들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어느샌가 또 슥 들어오는 또 들어와. 서비스 과일 디저트로 마무리하고 나면 이모님 손맛은 특허감, 인심도 넉넉해서 만족도 최상급이에요. 너무 잘 먹고 왔어요. 해산물, 한식, 중식 안 가리고 테이블이 안 비어요. 맛의 감동, 인심에 감동받은 사람들의 극찬이 끊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MZ세대에겐 힙한 핫플로, 중년세대에겐 추억의 장소로 사랑받는 이곳. 맛집 중에 맛집으로 최소 한 달, 여유롭게는 2달 전 예약 필수라고 합니다. 흔히 출출하거나 바쁠 때 간단하게 김밥 한 줄 먹곤 하죠. 자, 요즘 이 김밥 한 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1,000원 지났죠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게 2,800원인데 어허. 요새는 2,800원으로 못 사더라고요. 요즘 맛집들이 즐비한 핫플 성수동에 또 이 김밥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참고로 이곳의 김밥 한 줄 가격이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 대체 무슨 김밥인지 사진을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야, 속 봐라, 속. 모양만 김밥이지 재료가 그러니까. 그냥 스시 오마카세네. 2만 원대 화제 생참치 김밥. 왜 이렇게 비싼가를 살펴보면요. 고급 생참치 등살이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여기에 이 불맛을 살짝 가면 연어 올리고 고소한 달걀말이에 바삭한 새우튀김 그리고 김밥에 빠질 수 없는 새콤한 단무지, 오이, 우엉, 알산, 고추냉이까지 신선한 재료를 아낌없이 넣었는데요. 여기에 취향 따라 마무리로 성게알까지 추가를 하면 금상첨화. 맛 업업 재료들을 모아 이 사이즈도 제법 큽니다. 가격에 놀랐는데 이 구성을 보니 가격이 또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먹어본 분들의 후기를 따르면 입안에서 프레시한 동해 바다가 느껴져요. 적당히 달고 담백한 맛에 부드러워 살살 녹아요. 처음엔 비싸서 고민을 했지만 먹고 나니 재방문 의사 100%. 이거 김밥계 거의 뭐 프리미엄 김밥이네요. 야, 끝판왕이네. 그리고 이 생참치 김밥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메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운 고등어촌. 당일 공수한 초절임 고등어에 밥알이 크고 찰진 신동진 쌀을 미쳤다. 구워서 감태로 싹 감싸줬습니다. 생선인데도 비린맛 없이 은은하고 고소한 맛이 포인트. 비린내 안 나고 자극적인 맛 없이 고급져요. 여기 성수동이 아니라 제주도인가요? 고객 만족 100%. 탁월한 선택임을 확신시켜준다고 합니다. 고급 식재료를 헤비하지 않게 그냥 살짝만 맛보고 싶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비주얼 진짜 고급 레스토랑 비주얼이네요. 호텔급이네. 플레이팅도 그렇고. 김밥의 신세계를 맛볼 수 있는 명품 김밥. 가끔은 나를 위한 작은 사치 괜찮지 않을까요? 당뇨 식단 고민 탈출의 길. 역시 시작은 형님이죠. 네. 제 코너예요. 뺏어가지 마세요. 1점이나 가져가다니.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7명 중에 1명이 앓고 있다는 당뇨. 현대인의 질병이라고 불리며 당뇨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당뇨가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게 나중에 합병증으로만 한꺼번에 찾아오잖아요. 게다가 평생 또 식단을 관리해야 되는 게 이게 가장 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당뇨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나 빵, 라면, 칼국수 이렇게 밀가루로 만들어진 음식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먹고 싶은 면 요리 마음껏 먹으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다. 바로 파스타인데요. 뭔 소리야? 제일 피해야 되는데 파스타. 하하,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 분노의 음성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자, 면인가? 보통 파스타는 밀가루로 만들어지는 게 맞습니다만 파스타용 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얀 밀가루와는 다릅니다. 바로 지중해 지역과 같이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재배된 듀럼밀. 대부분 이 듀럼밀을 굵게 갈아서 파스타면을 만드는데요. 그래서 친구가 파스타 먹을 때 빼서 드셔도 됩니다. 아, 듀럼밀. 미국 당뇨병 협회에 의하면요. 파스타의 혈당 지수는 콩이나 보리 수준으로 낮습니다. 아, 그래요? 파스타의 재료인 듀럼밀은 일반 밀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2배. 게다가 저항성 전분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해준다고 합니다. 억제를 해준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안 오르는 게 아니라 혈당 오르는 걸 막아준다고? 그렇습니다. 파스타 많이 먹어야겠네, 그럼? 아니 드세요. 비교적 올림이 낮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정확히 말하면. 아니, 이쪽 말 들을래. 왜 아니, 정확하게 그건 또 어떻게? 아이, 일단 시끄러워.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이에요. 됐어. 자, 그리고 듀럼밀 최대 생산국 중에 하나인 터키에서는 듀럼밀을 활용한 또 다른 건강 식재료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바로 불구루입니다. 불구루. 이름이 굉장히 낯선데 네. 저게 이제 생걸 보니까 약간 뭐 현미 같아 보이기도 하고 있죠. 약간 몸이 좋아 보이네. 네. 왠지. 이 불구루란 발아한 듀럼밀을 삶은 다음에 햇볕에 건조한 뒤에 잘게 부순 곡물입니다. 식감이 탱글탱글하고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해요. 그리고 맛도 좋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다이어트에도 도움돼요. 터키에서는 이렇게 불구루와 채소, 토마토 소스를 섞어 만든 샐러드인 크스르가 인기. 뿐만 아니라 불구루를 다진 고기와 섞어 미트볼로 즐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선한 해산물에 쌀 대신 불구루를 넣고 필라프를 만들어서 먹기도 합니다. 아하. 너무 고맙네, 진짜. 사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를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맞아요. 네, 좋은 대체 식품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만약 프랑스인들이 요거 먹고 있다. 그러면 냉큼 빼서 드셔도 되는 건강 음식입니다. 자, 왜냐? 프랑스인들에겐 이것을 먹으면서 태어나, 이것을 먹으면서 죽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건강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건강 음식? 프랑스인들이 평생 함께하고 사랑하는 건강 음식은 바로 치즈입니다. 치즈. 치즈는 너무 기본이라 생각 안 했죠. 아, 치즈는 유럽에 다 좋아하잖아. 뭐 프랑스만 좋아해. 아, 그러니까. 프랑스인들 얼마나 치즈를 사랑해요. 치즈는 중국말은 약간 네덜란드가 더 있는데. 사랑해. 치즈는 약간 사기템이죠. 아무데나 넣어도 아니, 되고.
저는 라면에도 치즈를 꼭 넣습니다. 자, 치즈를 좋아하시는 부 기자님도 아마 이 치즈는 접해보지 못했을 겁니다. 자, 프랑스인들이 사랑하는 치즈는 바로 쉐브르 치즈. 쉐브르 치즈. 자, 산양유, 즉 염소의 우유로 만든 치즈인데요. 쉐브르 치즈의 맛 궁금하시죠? 은은한 흙냄새와 꿀맛이 톡 쏘는 게 아주 재미있죠? 이 진한 풍미에 한번 맛들이면 다른 치즈는 밍밍해서 못 먹어요. 자, 쉐브르 치즈는 기본적으로 이 포슬포슬 크리미한 질감을 갖고 있지만요. 이 숙성 일수가 오래될수록 노란 빛을 띠며 더 단단해지고 산미도 강해지는데요. 자, 그리고 우유나 치즈를 좋아하지만 먹었다면 속이 이게 부글부글. 치즈를 멀리 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이 치즈를 빼서 드셔야 됩니다. 왜냐? 이 쉐브르 치즈의 핵심인 산양유는 소화를 방해하는 알파에스원 카세인 성분이 적고요. 젖소우유로 만든 치즈보다 단백질과 지방분의 크기가 작아서 소화 흡수가 더 빠른데요. 그리고 여러분, 또 치즈에 철분, 칼슘 등 몸에 좋은 영양분이 많은 거 다 아시죠?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산양유는 젖소우유보다 체내 철분 흡수량이 더 높다고 밝혀졌는데요. 철분이 높구나. 근데 그 사실 톡 쏘는 특유의 산미 같은 게 있으면 좀 낯설 것 같긴 한데 이거 맛있게 먹는 법이 따로 있습니까? 신맛이 걱정되신다고요? 꿀을 여기에 곁들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오호. 그리고 이 크래커에 얹어서 까나페로 드시거나 상큼한 사과, 또 크랜베리를 곁들인 샐러드, 파스타, 피자, 리조또, 수프 등 다양하게 또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젖소들 음매 기죽게 하는 쉐브르 치즈로 소화 걱정 없이 맛있게 건강하게 치즈를 원 없이 즐겨보세요. 감기를 쫓는 차 한 잔. 자, 이번 특종은 요즘같이 추운 겨울에 강력 추천해드리는 음식입니다. 슬슬 몸이 떨릴 때, 또 콜록콜록 기침이 나올 때, 요거 하나면 걱정 끝! 자, 바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등지에서 환절기에 즐겨 마시는 건강차 고골모골입니다. 아무래도 그 나라들이 상당히 춥잖아요. 그래서 추위에 대처하는 음식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아, 이거 정확하게 보셨네요. 근데 일단은 뭐가 특별한 게 들어가나요? 색깔이 전부 바나나 우유 아니에요? 자, 제가 이 고골모골을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게 이 재료는 물론 레시피도 초초초 간단. 자, 요리 못하는 정 기자님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우차도 자, 먼저 우유를 약 60도 정도로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데운 우유에 달걀, 버터, 꿀을 넣고 쉐끼. 거품이 생길 때까지 저어주면 끝! 저기 끝이라고? 참 쉽죠? 여기에 취향에 따라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계피가루를 아하. 솔솔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아, 저는 저 취향이네요. 네. 저거 맛있겠네. 야, 이게 무슨 맛일까 근데? 아 근데 뭐 특별히 장 볼 필요도 없이 웬만하면 다 있는 재료라 괜찮은데요? 겨울에? 달걀이 면역력도 강화해주고 기관지 건강에도 좋은 데다가 달콤한 꿀이 들어간 따뜻한 우유가 심신을 안정시켜줘서요. 이 고골모골 한 잔 쭉 마시면 바로 꿀잠 예약.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겨울철 감기 예방을 위해 즐겨 마신다고 합니다. 사실 겨울 너무 추운데 따뜻하게 그냥 차로 마셔도 감기랑 무관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맛도 좋다니까 또 유제품 좋아하는 우리 사빈이한테 한번 만들어줘봐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따뜻한 고골모골 한 잔 하시고 추운 겨울 거뜬히 이겨내십시오. 유익하네 오늘. Прекрасно за вас. 오, 달린. 오가 그냥 아니 혼자 다 해라 다 해. 아이고, 정말 대박이네. 아. 아니, 점수가 압도적이네요. 자, 앞서 당뇨에 좋은 듀럼밀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은 이 당뇨병에 시달리는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실 텐데요. 이번엔 천연 인슐린 역할을 하는 건강 음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뭐지? 생강인가? 감자 아니야? 아니 이게 왼쪽은 생강이고 오른쪽은 감자인데? 아, 저거다, 저거. 돼지 감자. 하하. 아 돼지 감자. 아 맞다. 돼지 감자 맞아. 당뇨에 좋아. 네. 돼지 그쵸? 감자죠. 이게 그냥 감자가 아닙니다. 한 입 베어물면 아삭아삭, 이 무겁기도 한 것이 또 한 입 먹으면 달큰해서 배가 기도한 이 식물의 정체는 돼지 감자가 아닌 멕시코 감자라고도 불리는 히카마인. 히카마? 제가 아까 천연 인슐린이라고 했죠. 이 히카마엔 천연 인슐린, 이눌린 성분이 있어서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 예방에 그만입니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얘기했던 돼지 감자도 되게 좋은데 네네. 다른 또
감자가 또 나왔네요. 천연 인슐린이 또 있었습니다. 나 저건 아예 처음 봤어. 천연 인슐린이에요? 네. 이눌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슐린 역할을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거 그냥 이렇게 쪄먹고 그러면 맛있겠는데? 뭐 다른 레시피가 있나요? 보기에도 감자랑 뭐 비슷해 보이잖아요. 네. 자, 근데 우리가 먹는 감자는 대부분 익혀서 조리하지만 멕시코 감자인 히카마는 생으로 먹는 게 베스트입니다. 왜냐? 열을 가하면 이눌린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히카마의 고장 이 멕시코에서도 주로 생 히카마를 잘라서 소금이나 칠리 파우더를 솔솔솔솔 뿌려 먹거나 갖은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먹습니다. 아, 저거 맛있겠네. 생으로 먹는다고. 우리나라 저 감자 샐러드 같이 하는 건데 다만 익히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 저렇게 샐러드로 간단하네, 저것도. 자, 그리고 히카마는 제가 아까 무 같기도 하고 배 같기도 하다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무 대신에 깍두기나 물김치를 담가 드셔도 좋고요. Also, you incorporated the 바나나와 우유 등과 이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저건 또 편하네. 쉽게 좀 불편하지 않게 먹을 수 있겠네요, 저렇게. 그럼요. 괜찮다. 그러니까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고 건강을 좀 챙기고 혈당 걱정하시는 분들이 드시면 딱 좋겠네요. 네. 네. 자, 이번엔 이탈리아에서 친구가 먹고 있다면 뺏어 먹어야 할 건강 음식 피노키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노키오를 먹어요? 이게 피노키오예요? 깜짝 놀랐네. 이거 쌍난 양파 아니에요? 자, 이 식물의 정체는 양파가 아니라 판넬이라는 허브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회향, 산미나리로도 불리는데요. 이 펜넬은 뭐만 먹었다 하면 소화불량에 시달리시는 한 기자님 같은 분들은 꼭 빼서라도 드셔야 됩니다. 그래요? 그 이유! 고대 로마 시대부터 펜넬을 소화제처럼 먹었죠.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은 식후에 소화 잘 되라고 생펜넬을 먹죠. 자, 그리고 조선시대 동의보감에도 위장이 막힌 것을 뚫어 음식이 내려가도록 하며 속이 메스껍고 배가 불안한 증상을 없애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실제로 펜넬은 위장 근육을 이완시키고 가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아네톨 성분이 있기 때문에 천연 소화제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건강 음식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에 장내 유해물질 배출 및 장 기능 개선과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위장 약하신 분들은 요리하실 때 이 펜넬을 이용하시면 얼마나 소화에 좋게. 근데 우리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네. 동서양을 막론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전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걸 알고 먹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야. 소화에 좋으면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 그거 괜찮을 것 같죠. 아니면 저처럼 늘 소화가 약간씩 안 되는 사람들은 좀 많이 먹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펜넬은 스테이크 같은 고기 요리에도 많이 곁들여 먹는데요. 아, 저거였어요. 고기 먹었을 때 소화 힘드신 분들 있죠? 있죠. 이 펜넬 함께 드시면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고기 누린내를 없애주고 산뜻한 풍미를 더해줘서 고기를 위한 허브라고 불릴 정도고요. 그리고 은은한 단맛과 청량감 때문에 이탈리아에선 정어리 파스타처럼 해산물 요리에도 넣습니다. 이 생선 비린내에 민감하신 분들 얼른 뺏어서 이거 넣어서 드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선 이 펜넬에 상큼한 오렌지, 아보카도, 오이 등을 섞어 올리브유를 쫙 뿌려 새콤담백한 그린 샐러드로도 먹기도 하고요. 뿌리, 잎, 열매까지 이탈리아 요리에 빠지지 않는 건강 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선 펜넬 씨앗으로 차를 끓여 먹기도 합니다. 저렇게. But the mildness is very similar. 근데 되게 기특한 녀석인 게 채소와 먹어도 되죠, 해산물도 되죠, 육류도 되죠. 뭐 가리지 않고 다 어울리니까 너무 기특하네요, 진짜. 자, 입도 즐겁고 몸은 더 즐거운 건강 가득한 음식들.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몸에 좋은 재료들을 활용한 건강 요리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Eu prefiro. 영양가는 높지만 간단하게 즐길 수 있고 요리법도 다양해서 아침 식사에 단골로 등장하는 달걀! 수많은 달걀 요리가 있지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강 음식은 오스만 제국의 최고 지도자 술탄들이 즐겨 먹었던 600년 역사의 터키 건강식 칠비르입니다. 칠비르?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면 뭐 정말 대단한 권력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즐겨 먹었다고 하니까 그럼요. 이거는 뭐 보장된 건강식이겠네요. 근데 외모는 달걀 후라이에다가 저 위에 소스 좀 뿌린 것 같은데요? 단순한 달걀 프라이가 아닙니다. 칠비르는 술 안에 요거트를 곁들이는 음식인데요. 그래, 요거트 좋아, 요거트 좋아. 그러니까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유당 함유량이 낮은 건강식이기 때문에 장 건강에 탁월한 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게다가 소화까지 잘 돼서 아침 대용으로 인기. 하지만 공복에 먹으면 오히려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인 달걀과 함께 요리해 먹으면 유산균은 물론 달걀의 단백질과 무기질, 비타민까지 챙길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칠비를 아침 식사로 즐기기 좋은 이유. 단 10분이면 만들 수 있는 실속 보양식이기 때문인데요. 자, 끓는 물에 달걀을 넣어 술안을 만들고요. 이 요거트와 약간의 소금, 올리브 오일, 그리고 간 마늘을 섞어줍니다. 거기에 알페포 고추로 만든 고추기름을 살짝 뿌린 뒤 파프리카 가루를 솔솔 뿌리면 칠비루 완성. 간단하네요, 정말. 진짜 심플하다.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서 즐겨 먹는 식단이에요. 요거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진짜. 그러게. 네. 어차피 요것들 드시니까. 집에 요구르트 있으니까. 진짜 술안은 내가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끓는 물에 부으면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일 쉬운 건 국자 있죠. 네네. 끓는 물에 국자 넣어요. 국자에다가 달걀을 풀어요. 좀 기다리면 돼요. 어쨌든 뭐 달걀 몸에도 좋고 요구르트 만능 몸에도 식품이죠. 좋잖아. 그러니까. 대박이네. 장 건강 책임지는 건강식이자 요리 초보도 도전할 수 있는 아침 건강 음식 칠비름. 내일 아침부터 바로 가볍게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 입맛 사로잡은 열대 국가 보양식. 연평균 기온 27도씨를 웃도는 아열대성 기후를 가진 필리핀. 사계절의 여름이지만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 오는 날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찾는 보양식이 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스튜 요리, 불랄로입니다. 불랄로. 아니, 저거 그냥 갈비탕 아닌가요? 비슷하죠. 갈비탕처럼 보이는 불랄로. 하지만 아 뭐야? 필리핀 보양식이라서 먹으러 왔더니 이거 그냥 뭐 갈비탕이네. 아니 이 맛은 미미. 첫 술을 뜨는 순간 갈비탕과는 확 다르다는 걸 느끼실 텐데요. 불랄로는 소고기 사태와 골수뼈를 양파와 다진 마늘과 함께 푹 구워서 진하고 깊은 맛의 국물이 특징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갈비탕이랑 비슷합니다. 푹 삶은 고기와 육수에 옥수수와 감자, 지역에 따라서는 아스파라거스도 넣고요. 한 번 더 졸여서 시원하고 담백한 맛을 더합니다. 거기에 생선 소스, 파티스로 간을 해서 갈비탕과는 다른 매력을 선사하는데요. 톡 치기만 해도 뼈와 분리될 만큼 부드러운 고기를 칼라만시와 함께 먹으면 입맛 매료 완료. 조금 좀 느끼하다 싶으면 레몬그라스를 띄워서 상큼한 맛으로 혹은 고추와 마늘을 넣어서 매콤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저기 뭘 넣냐에 따라 어떤 그 나라의 풍미가 좀 달라지잖아요. 풍미가 아예 달라지죠. 여기 레몬그라스를 넣는군요. 그렇죠. 네. 불랄로는 고열량 음식이기 때문에 쌀쌀한 날씨에 체력이 떨어졌을 때는 칼로리를 보충해주고요. 뜨거운 날씨에 땀 왕창 흘려 기운 잃었을 땐 불랄로에 들어간 파티스가 염분을 효과적으로 보충해줘 여름에도 겨울에도 기온 회복에 좋습니다. 갈비탕이랑 같은 듯 다르지만 해외여행 갔을 때 외국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분들도 실패 없이 즐길 수 있고요. 필리핀 레스토랑에서 흔히 만나볼 수 있는 메뉴라고 하니 필리핀 여행 갔을 때 한 번쯤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울 때 열대야나 뭐 필리핀 날씨를 이겨내고 또 겨울에는 으슬으슬한 몸 녹여주는 아주 맞는 보양식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올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다가올 여름이 아무리 더워도 지치거나 패배하지 마시고 불날로 먹고 지친 기운 날로 버리세요. 탱탱한 피부를 위한 감동의 모모. 나이가 들수록 축축 처지는 피부. 거울 볼 때마다 속상할 때 많으시죠? 이번에 준비한 특종은 탱글탱글한 피부 탄력과 생생한 몸의 활력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입니다. 쌀국수 아니에요?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은 피부 건강과 보양은 물론이고 맛까지 좋아서 라오스에 가면 반드시 먹어야 할 대표 음식으로 유명한 소고기 힘줄국수, 일명 도가니 국수인데요. 콜라겐 성분이 피부에 좋다는 건 많이 알려져 있죠. 도가니는 콜라겐이 풍부해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 물론 다량의 칼슘과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원기 회복에도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쌀국수에 많이 들어가는 숙주나물 역시 폴라보노이드와 비텍신 성분이 포함돼 있어서 세포 노화를 예방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졌는데요. 좋은 거에 좋은 걸 더했으니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사실 뭐 도가니탕이 보양식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뭐 관절 안 좋을 때 뭐 도가니탕 먹자 이러는데 네. 그 관절 떠나서 몸에 좋네요 일단. 그렇습니다. 도가니 국수가. 아, 물론이죠, 물론이죠. 야, 근데 쌀국수랑 조합은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네. 너무 궁금하네요. 자, 그 궁금하시죠? 네. 맛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푹 고운 진득한 육수에 쫀득한 도가니 수육 그리고 부드러운 쌀국수의 만남.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럽지만 이 도가니 국수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 숙주나물과 각종 허브를 푹 담가 국물에 시원함을 더하고요. 취향에 따라 라임을 넣어서 새콤하게 또는 고추기름을 넣어서 매콤하게 즐길 수도 있습니다. 어허. 거기에 칠리 소스에 듬뿍 찍은 쫄깃한 도가니 수육까지 더하면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 고추기름 넣어야지. 어우 전기자는 고추기름 필수겠네요. 맵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번에 보여드릴 도가니 국수는 친구가 먹고 있다면 뺏어서라도 먹어야 하는 초초초 스페셜 도가니 국수인데요. 뭐야? 저건 뭐 토마호크네. 통으로 들어갔어, 저게. 이거 골수 빨아먹는 거야? 맞습니다. 도가니를 통째로 올린 도가니 국수. 동남아 지역의 고급 식당들에서 맛볼 수 있는 특별 메뉴인데요. 뼈에 붙은 연골과 힘줄을 발라먹고 그것도 모자라 골수까지 빨대로 남김없이 쭉 하고 클리어하면 도가니 국수가 바로 저의 동안 비결이랍니다. 도가니 국수를 먹으면 온종일 기운이 넘친다고요. 왠지 더 탱탱해 보이는 피부와 불끈 솟는 기운이 기분 탓만은 아닐 겁니다. 자, 저거는 정말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뺏어 먹으면 좋겠네요. 저거 완전 보양식이다. 네. 저거. 코로나 시국이 끝난 뒤 다시 동남아를 찾게 된다면 도가니 국수로 튼튼하게 여행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초원의 겨울 보양식. 무려 9점짜리 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단독 1위. 아, 동생한테 양보를 하네. 그러니까 이 형이 참.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겨울철 추위 많이 타는 분들 정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계절 중 겨울이 가장 길고 겨울에는 평균 기온이 영하 3, 40도까지 내려가는 몽골에서 유목민들이 추위를 견디기 위해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징기스칸의 후예들은 허르헉 덕분에 대초원의 겨울에도 끄떡 없습니다. 바로 양고기 요리 허르헉입니다. 몽골 하면은 또 대초원의 이 고기 요리들 유명하지 않습니까? 특히 양고기. 네. 예. 양고기 요리인 허르헉은 성질이 따뜻해서 한기가 느껴질 때 먹으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몸이 따뜻해지고 식욕 증진, 소화기능 개선 효과까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허르헉은 조리 과정부터 추위를 잊게 만듭니다. 먼저 모닥불에 돌을 데운 뒤에 양철 냄비에 넣고 그 위에 통째로 잡아 손질한 양고기와 각종 채소를 올려서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돌의 온도로 고기와 채소를 익혀 먹는데요. 오래 익혀서 부드럽고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한 입 베어무는 순간 감탄의 헉 소리가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르헉이에요? 그렇습니다. 헐. 네. 양 특유의 비린내도 전혀 없어서 누구나 호불호 없이 즐길 수 있는데요. 그리고 허르헉 요리에 쓰였던 따뜻한 돌을 손에 쥐고 있으면 혈액순환을 돕고 불운한 기운이 사라진다는 재미있는 속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돌 가지고 저게 있거든요. 야. 저렇게 가족들끼리 저 돌을 나눠서 손에 쥐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1인분이 불가능하네요. 저 정도 규모면 진짜 온 마을이 좀 모여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옛날 유목민들에게 가축은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허르헉은 정말 귀한 손님이 왔을 때나 아니면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 다 같이 먹던 귀한 음식이었는데요. 지금은 몽골의 전통 식단은 물론이고 한국의 몽골 음식점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된 허르헉을 먹는 것과 모닥불을 피우고 그 불에 데운 돌로 요리를 하는 등 이 전통 요리 방식을 지켜보고 체험하는 건 천지 차이. 그래서 몽골 여행 시에 허르헉 체험이 필수 관광 코스로 통한다고 합니다. 몽골로 별 보러 많이 가시잖아요. 언젠가 몽골의 초원으로 여행을 가게 된다면 하늘을 수놓은 별 아래서 맛과 건강을 담은 허르헉으로 따뜻함을 충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스위스의 로맨틱 건강식. 전주에 가면 전주 비빔밥을 먹고 부산에 가면 돼지국밥을 먹는 것처럼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있죠. 스위스 취리에 가면 꼭 먹어야 하는 대표 메뉴가 있습니다. 건강과 맛, 이 두 마리 토끼는 물론 연인의 마음까지 덤으로 사로잡을 수 있는 취리의 향토 건강식, 취러 게슈네 첼테스입니다. 스위스의 취러 게슈네 첼테스는 송아지 고기를 활용한 요리인데요.
고단백질 요리라 원기 회복에도 그만일 뿐만 아니라 이 송아지 고기는 일반 소고기보다 칼슘이 풍부해 빈혈 예방에 좋고요. 달링,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힘들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역시 내 생각하는 건 자기뿐이야. 우리 자기 최고. 네, 고기는 먹고 싶은데 살찔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이 송아지는 일반 소고기보다 지방이 적고 열량도 낮기 때문에 맛있게 먹고 나서도 양심의 가책은 살짝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 매우 훌륭하네요. 뭐 연인들끼리 데이트할 때 건강도 챙기고 맛도 챙기고 분위기도 챙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비싼 송아지 고기 요리인 만큼 스위스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 추러 게슈네첼 테스를 맛볼 수도 있지만요. 의외로 레시피가 간단해서 요리 초보도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네, 프라이팬에 양파, 버섯을 넣고 볶은 뒤 화이트 와인 넣고 휘핑크림 넣고 얇게 썰어 볶은 소가지 고기를 투하.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고 파슬리 살짝 얹어주면 완성. 부드럽고 달달한 크림에 연한 송아지 고기가 꿀조합. 육질이 연해서 식감도 굿. 한 그릇 순삭했어요. 영양도 좋은데 환상의 맛까지 자랑합니다. 이거는 일단 제 취향이에요. 네. 그리고 저거는 와인과 곁들여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맛있죠? 네. 사랑하는 연인이 나를 위해 정성껏 만든 건강 요리를 선물해준다면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직접 요리를 해서 또 와인과 함께 곁들이면 완벽한 로맨틱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달달한 크림 소스와 부드러운 송아지 고기의 환상 조합, 스위스표 송아지 요리로 특별한 기분을 내보는 건 어떨까요? 낯선 콩의 맛, 발효식품 모모. 매일 다짐은 하지만 자꾸만 미루게 되는 다이어트. 아마 평생의 숙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다이어트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 분들 모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릴 음식은 맛있게 먹으면서 체중까지 감량할 수 있는 음식으로요. 아주 효자 같은 발효식품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되는 게 세상 그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맛있는 거랑 다이어트는 반대잖아요. 우리나라의 된장과 청국장, 또 일본의 나또, 그리스의 요거트 이런 발효식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장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에 최근 떠오르고 있는 슈퍼푸드는 바로 약 400년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전통 발효식품 템페입니다. 어때요? 겉보기. 겉보기엔 약간 치즈 같기도 하고 두부 느낌도 있어요. 치즈 같은데 나는? 자, 이 템페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콩 발효식품으로요. 대두를 물에 충분히 불린 뒤 껍질을 벗겨 살짝 익힌 다음 곰팡이를 섞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잎에 싸서 30도 이상 되는 상온에서 이틀간 발효. 그럼 콩 사이사이 흰색 균이 차오르면서 단단한 상태가 되는데요. 이것을 템페라고 부릅니다. 메주나 된장 띄우면 위에 하얀 거 이제 생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가? 바나나 잎에 쌌으니까 좀 뭐 달달한가? 자, 들어보시죠. 이 템페는 나또와 청국장과 비슷한 콩 발효식품입니다만 청국장처럼 특유의 강한 향은 없고요. 또 나또와 같은 끈적거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특징. 그래서 생으로도 먹을 수 있고요. 얇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노릇하게 구워서 즐기거나 샐러드에 토핑으로 얹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템페는 다채로운 맛을 선사, 찜, 국물 요리에 활용되기도 하며 특히 라임과 야자 설탕, 고추를 버무려서 새콤달콤하게 즐기는 템페 아쌈 마니스도 인기라고 하고요. 템페 아쌈 마니스? 고기 패티 대신 템페를 넣은 템페 버거, 템페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는 등 비건 식재료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 식감이 있나 보다. 대체육? 콩이니까요. 네. 한번 저 진짜 먹어보고 싶네요. 저도 콩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그래서 기사 준비하다 말고 주문했어요. 뭘요? 이거요. 템페요? 예. 한국에도 팔아요? 쉽게 살 수 있더라고요. 진짜? 네네. 자, 이 템페에는 이소폴라본이라는 천연 식물 화합물이 풍부.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템페가 콜레스테롤 수치와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고단백이라 포만감을 줘서 식욕 조절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콩의 매력 템페. 이 템페로 맛있고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전해보세요. 장수국가라 불리는 그리스. 특히 올리브 열매, 치즈, 요거트 등으로 구성된 지중해식 건강 식단은 장수의 비결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특별히 두 기자님을 위해서 크리스피오 영양 쌈밥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영양 쌈밥? 아 그리스도 쌈밥을 먹어요? 그리스에 쌈밥 있더라고요. 진짜? 네. 너무 한국 음식 스타일 아니에요? 사찰 음식 아니에요? 연잎밥이네. 어? 절밥 같은데 진짜? 이 음식의 이름은 돌마데스입니다. 돌마데스. 쌈을 싼 초록색 잎의 항산화 물질이 심혈관 질환을 깨서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노화 예방 두 기자님께 너무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기자님이 이미 노화가 왔는데도 돼요? 자, 한번 드셔보시고. 돌마데스 이게 이게- 일단 연잎이나 어. 그쵸? 비주얼은 연잎밥이거든요. 네. 네. 어우 냄새 봐. 뭐야 너무 좋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 음식답게 요거트에 찍어 먹었어요. 아 요거트에. 요거트에. 이게 그리스 음식이라고? 근데 약간 호박잎 같기도 하고. 근데 아하. 모양은 호박잎은 아니거든요. 근데 식감은 호박잎 삶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근데 이게 무슨 그리스 음식이야? 이건 너무 한국 음식인데. 자, 방금 고기, 밥과 함께 드신 잎은 바로 포도잎입니다. 아 진짜? 근데 포도잎을 드셔보신 건 정말 처음이죠. 처음이지. 왜냐면 우리나라에 뭐 포도가 없습니까? 많은데 포도 잎을 먹을 생각은 난 정말 한 번도 안 해본 그 거 생각 안 같아요. 하죠. 맛있는데 포도잎. 자, 지금부터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돌마데스는 소금물에 절인 포도잎에 올리브 오일에 볶은 다진 양고기, 쌀, 양파 등의 속재료를 채워 넣고 돌돌 말아 레몬즙 섞은 물에 45분 동안 찌면 완성. 어머머, 너무 간단해. 어우, 너무 간단해. 자, 그리스에서는 명절이나 새해 또는 손님을 초대하는 날이면 이렇게 돌마데스를 가득 만들어 놓고 대접하곤 했다고 합니다. 좀 식어도 먹을만 하니까 그냥 왕창 해놓고 그냥 우리 손주들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을 수 있게 그럼요. 그렇게 한다 봐요. 자, 장수의 나라 그리스에서 만난 한 입에 쏙 영양 쌈밥이었습니다. 아픈 당신을 위로해줄 한 그릇. 앞선 특종에서 이제 필리핀표 갈비탕을 보고 오셨는데 이번에도 우리나라 음식과 너무나 닮아도 너무 닮은 필리핀 음식을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음식입니다. 에헤이. 이건 닭죽 아닌가요? 닭죽이네. 닭죽이잖아. 누구 아픈 사람 있나요? 닭죽을 주네. 아니, 아까 갈비탕도 그렇고 닭죽도 그렇고 너무 한국에 최적화해서 그것만 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맛이 이게 지금 필리핀 음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이에요. 아, 지금 우리나라 음식인 줄 알았어. 자, 일명 필리핀식 닭죽이라 불리는 이 음식은 여보, 나 감기 기운도 있는 것 같고 몸이 너무 안 좋은데 그거 만들어주면 안 돼? 필리핀 사람들이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몸이 으슬으슬 아픈 날에 꼭 챙겨 먹는 보양식 아로스 칼도입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과거 송나라 시대 거래하기 위해 필리핀을 찾은 중국 상인들이 쌀죽을 전파,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닭고기를 첨가한 형태로 변화했는데요. 이후에 속을 든든하게 채워주면서 영양까지 가득한 음식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게 된 아로스 칼도. 실제로 아로스 칼도의 주 재료인 닭은 따뜻한 성질을 갖고 있어 원기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특히 닭가슴살에는 피로 회복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어서요. 이제야 살 것 같네. 속도 든든하고 감기 기운이 싹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지. 아로스 칼도 한 그릇 싹 비우고 나면 원기 회복한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도 뭐 삼계탕 먹고 나면 닭고기 쫙쫙 찢어가지고 닭죽으로 다시 만들어 먹고 뭐 그렇잖아요. 든든하죠. 그럼 필리핀도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모양이네요. 어머. 그럼 닭죽이랑 다른 점도 있습니까? 감칠맛 팍팍 더해주는 필리핀의 피시 소스인 파티스도 함께 넣어준 다음에요. 불린 쌀과 물을 넣고 푹 끓이면 완성. 완성된 아로스 칼도의 취향대로 튀긴 마늘과 쪽파, 삶은 달걀 등을 얹어 먹으면 최고예요. 든든한 한 끼로 제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아로스 칼도에는요, 호불호 갈리는 향신료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닭죽 본연의 맛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서요. 실제로 필리핀으로 여행 떠난 한국 사람들이 믿고 먹는 음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호불호가 안 갈리겠죠. 동남아 갔을 때 음식에 나는 향 때문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소스 뭐 이런 거. 네. 하나도 없네. 근데 그게 좀 그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원기 회복의 제격인 필리핀표 닭죽 요리 아로스 칼도 한 뚝배기 어떠십니까? 모모 만점 영양 한 그릇.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음식 눈으로 먼저 맛보겠습니다. 바로 영상입니다.
오가 되게 맛있게 먹는데 진짜. 기분 좋아. 맛있어. 잘 온 것 같아. 자, 베트남 하면 쌀국수, 태국 하면 팟타이, 캄보디아 하면 이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식입니다. 바로 아목입니다. 아목이 뭐예요? 아목이에요. 아목? 저는 타 방송에서 아목을 먹어본 적이 있네요. 아, 네. 그래요? 아, 일종의 이제 카레예요. 어. 코코넛 향도 나고 밥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오. 네. 자, 우리 오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목은 간단히 말하자면 카레를 베이스로 갈랑갈, 레몬그라스, 강황 등 향신료와 코코넛 밀크가 가미된 생선 카레 요리입니다. 생선이나 고기 등을 바나나 잎에 감싸 쪄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카레국 같은 밥 살짝 넣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먹던 카레만 이제 보다가 저는 스프 카레 먹으면 아 뭐야 이게 맹맹하지 않아 이러는데 이게 드셔보시는 순간 완전 신세계예요. 정말 강추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코코넛 밀크와 생선의 담백함, 그리고 매콤하면서도 풍미 가득한 카레 국물이 쌀밥과 환상궁합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목만큼은 빼서 드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대접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부모님이죠. 아목의 주재료는 생선, 그중에 민물고기계의 황태자라 불리는 메기는요, 칼슘이 풍부해서 뼈가 약한 우리 부모님들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고요. 원기 회복에 좋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부모님들 기력 보충에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아목의 베이스인 카레. 이 카레가 또 건강에 좋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강황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은 치매 예방 및 진행 속도를 늦추는데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력 쇠해지신 우리 부모님께 아목을 대접하면 부모님 원기 회복은 물론 육체 건강과 정신 건강까지 일석삼조겠죠. 이게 맛도 맛이지만 뭐 뼈 건강이나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건 저 당장 부모님께 대접해드리고 싶네요. 이 음식만큼 우리가 먹을 게 아니라 뺏어 먹지 말고 부모님께 양보해드려야겠어요. 그래야겠습니다. 네. 바이바이 15점이나 득점. 와우 아, 욕심쟁이 좋지 않네요. 나보다 앞선 상태로 퇴근하다니. 자, 이번엔 뺏어 먹기 전에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네네. 두 기자님의 어머니께서 집에서 해주신 특별한 또 보양식 생각나는 게 있다면 아, 저희 어머니는 갈비찜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네. 뼈들면 쏙 빠져나오네. 아, 그러니까. 우리 집은 이제 곰국. 곰국. 그 들통 이만한 거에 빨래 삶는 통 같은 거에다가 맞아. 단점이 있어. 어떤 단점이요? 20일을 먹어야 돼. 그래서 나중에 20일째 먹을 때는 써요. 태국에도 대대로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전해준 가정 보양식이 있습니다. 바로 깽리양입니다. 깽리양. 깽리양? 약간 그 똠양꿍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하. 카레국 같기도 한데 아까 그거. 네. 아, 그러니까 색깔은 좀 그렇고. 옥수수가 들었고 새우가 들었고. 자, 깽리양은 쉽게 말해 갖은 채소와 해물을 넣고 끓인 카레 수프입니다. 자, 고대 시대부터 먹었다고 알려진 깽리양은 우리나라에서 이 산모들이 미역국을 먹듯이 태국에서 특히 출산한 산모들에게 추천하는 건강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깽리양은 예로부터 집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를 활용, 호박, 바질, 버섯, 베이비콘, 시금치 등 다양한 채소가 듬뿍 들어가는데요. 자, 여러분, 산모들이 출산 후 붓기를 빼기 위해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호박즙. 그렇습니다.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 붓기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호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하는 산모에게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인데요. 이 깽리양에 들어간 각종 채소들, 특히 깽리양의 핵심인 바질에는 칼슘이 풍부. 그래서 깽리양은 산모들에게 종합 영양제 같은 가정 보양식입니다. 아무래도 뭐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강에 좋은 성분이 좀 풍부하겠네요. 네. 네. 이거는 뭐 뺏어 먹지 말고 우리 산모들에게 양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한 영양연구소에 따르면요. 역시나 풍부한 채소들 덕분에 깽리양을 먹으면 소화를 돕고 배변 활동까지 돕는 이 섬유질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풍부한 새우까지. 이 깽리양 한 그릇을 먹은 태국인들은 저절로 엄지척, 엄마 손맛 가득한 보양식으로 건강을 지켜왔습니다. 산모가 먹을 때는 뭐 뺏지 말고
우리 전 기자가 먹을 때는 좀 뺏어 먹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시 오랜만에 술 거나하게 드시고 숙취로 괴로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속쓰려, 씨.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일명 한 기자의 해장 특집.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술 먹은 다음 날 얼큰한 국물로 화끈하게 해장을 하고 있잖아요. 수액 맞는 기분이야. 그런데 지구 반대편 멕시코에서도 우리네 해장국과 똑 닮은 빨간 해장국이 있습니다. 우와, 육개장 아니야? 완전히 그냥 종로에서 먹는 국밥 느낌이네. 이거 완전 국밥이네, 얼큰 국밥. 이 요리는 멕시코의 판시타라는 음식입니다. 양, 곱창, 천엽 이런 소의 내장을 오랫동안 푹 끓여낸 멕시코판 내장탕입니다. 비슷하다. 여기에 옥수수 알갱이인 호민이나 병아리콩, 족발 등을 함께 끓이기도 하고요. 취향에 따라 다진 양파, 라임즙, 고수, 멕시코의 허브인 파팔로 등을 곁들여 먹기도 하는데요. 술 먹은 다음 날 속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멕시코 사람들의 최애 해장국입니다. 그럴만도 하네요, 진짜. 재료들 들어보니까 그죠. 네. 어떻게 멕시코는 국만 먹어요? 우리처럼 밥을 좀 말아요. 사실 멕시코 하면 타코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밥이 있다면 멕시코에는 토르티아가 있습니다. 또띠아에 싸먹어?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판시타의 건더기, 그러니까 내장 또한 이 또띠아에 싸먹기를 즐긴다는데요. 매콤한 판시타 국물에 푹 찍어 먹는 게 진짜 별미라고 합니다. 야, 이 상상도 못 해본 조합이네. 타코 안에 저렇게 넣어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또르띠아에 내장을 넣는다는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야. 이야. 판시타의 주 재료가 되는 소의 작은 창자, 그러니까 곱창은요. 위벽 보호, 알코올 분해, 소화 촉진은 물론이고 독소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곱창 듬뿍 들어간 내장탕 또한 숙취로 고통받는 분들께 적극 추천. 숙취로 기진맥진 뻗어 있다가도 이 곱창 들어간 내장탕이 보인다?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한술만 떠보시면요. 알코올에 절어있는 속을 싹 감싸주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요. 아침에 골목에서 나는 판시타의 냄새가 기가 막히죠. 먹으면 전날 숙취가 싹 풀려요. 이렇게 판시타는 멕시코인들의 해장 음식,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술 안 들어도 곱창 즐겨 먹잖아요. 속 풀 때 우리 내장탕도 먹기도 하고. 먹죠.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겠네요. 그러니까. 40도 이하의 술은 술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술을 사랑하는 러시아. 그렇다면 이 러시아 사람들은 그 독한 보드카를 마시고 뭐로 속을 달랠까요? 달래져? 보드카 먹고? 뭘 먹어도 답이 없던데? 저는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러시아 다녀왔잖아요. 다녀오셨죠? 굴라시? 보르시? 아, 굴라시. 어, 보르시 좋아요, 보르시. 보르시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색깔이 빨갛거든요. 그것도 약간 빨간 국물에 그죠? 좀 상상하지 못하는 쪽을 생각해 보세요. 보르시 굴라시 아니다. 아, 전혀 아닙니다. 아, 러시아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잖아요. 다음 날 대창술을 먹는다. 보드카는 보드카를 이겨야지. 아, 건강식이 오늘 특집이. 그래? 자, 들어보시죠. 러시아인들의 남다른 해장 비법은 바로 러시아 사람들은 보드카를 마신 다음 날이면 오이로 해장을 해요. 오잉? 오잉? 바로 오이입니다. 오이? 오이의 약 90%를 차지하는 풍부한 수분이 과음으로 인한 탈수 현상을 막아주고요. 이뇨 작용까지 촉진. 전날 과음으로 인해 체내에 그득그득 쌓인 알코올의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맞아요. 어차피 우리는 수분을 보충해야 되니까. 아, 등산할 때 오이 들고 가잖아요. 근데 또 얼큰한 맛으로 또 이겨내는 게 있는데. 제가 어쨌든 처음으로 안 적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이는 조금. 근데 그냥 그러면 궁금합니다. 오이를 그냥 생오이를 먹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좀 조리를 해요? 아, 물론 생오이도 먹어도 되죠. 하지만 이 러시아의 천연 숙취 해소 음료, 바로 오이를 절여서 만든 라솔입니다. 만드는 방법도 초간단. 오이와 양배추를 넣고 소금물에 절이면 완성! 라솔에 들어가는 오이는 보드카와 함께 안주로 먹고 음료는 다음날 해장용으로 마신다고 합니다. 근데 마시면서도 오이를 먹고 다음날 해장으로 마시기도 하고 오이를 정말 사랑하네요. 근데 이제 워낙에 센 술 좋아하는 분들이 해장이 좋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효과는 좋은 거죠. 효과는 좋죠. 좀 보장된 혹하죠. 거죠. 그럼 네. 효능적으로는. 자, 뭐 뜨끈한 국물 좋아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뭐 네. 뜨끈한 국물이라고 뭐 왜 없겠습니까? 뜨끈한 게 땡길 때는 러시아식 천연 해장 수프 라솔리크가 있습니다. 요건 적어야겠다. 자, 오이를 넣은 따끈한 수프 한 그릇이면 속이 아주 편안해진다고요. 또 오이야?
자, 라솔리크도 마찬가지로 오이가 메인. 앞서 말씀드린 라소를 활용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고기나 채소 같은 기호에 따른 다양한 재료를 넣고 소금 간을 한 따뜻한 수프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주로 위벽을 보호해주는 양배추를 추가해 해장 효과를 높이기도 하는데요. 한국에 꿀물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라솔이, 한국에 해장국이 있다면 러시아에는 라솔리크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오이를 잘 끓이진 않잖아요. 그죠. 네, 냉국으로 주로 먹는데 따뜻하게도 먹는 건 이제 처음 봤어요. 오이국이네, 네. 오이국. 항상 가시지 않는 숙취와 위쓰림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이번엔 러시아식 해장에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해장 음식도 술을 덜 마시는 것만 못하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아, 점수 많이 더 얻었네. 압도적이네요. 예. 이번에 소개할 음식은 보양식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장어입니다. 장어. 오늘 장어가 안 나왔어요. 그러네, 장어 안 나왔네. 장어가 안 나왔어요. 사실 원기 회복의 최고는 또 장어 아니겠습니까? 진짜 고수들은 장어탕을 먹죠. 아, 탕.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친구가 먹을 때 뺏어서라도 먹어야 할 만큼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장어. 그래서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이 장어를 독일에서는 어떻게 먹느냐. 독일 북부의 전통 요리인 장어 수프. 함부르거 알주페가 독일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어머, 장어탕이 있네. 그럼요. 여기도 탕처럼 해놨네요. 그렇습니다. 자, 일단 아시다시피 장어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다는 비타민 A가 소고기보다요. 놀라지 마세요. 비타민 A가 소고기보다 무려 200배 넘게 함유돼 있습니다. 활력을 증진시키는 아르기닌까지 다량 함유돼 있어서요. 면역력 강화의 최고봉으로 통합니다. 독일에서는 특히 이제 여름인데 알주페 먹어줘야지. 알주페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불끈 납니다. 뜨끈한 수프와 함부르거 알주페가 여름철 원기 회복하는 대표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름에 장어 먹잖아요. 장어, 그럼요. 장어찜 난리 나죠. 네. 근데 이제 장어 수프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는 장어탕과는 좀 다릅니까? 다르죠. 일단 독일의 장어 수프, 함부르거 알주페 가장 핵심은 정성입니다. 우선 소고기와 각종 채소를 넣고요. 1시간 동안 끓여서 육수를 만듭니다. 근데 기름기와 건더기를 제거한 뒤 다시 채소를 넣고 또다시 30분 동안 끓입니다. 그리고 다른 냄비에 소금에 절여놨던 장어를 넣고 20분간 팔팔 끓이면 끝이 아니라 소고기 육수를 넣고 10분간 또 끓여야 비로소 독일표 보양식 함부르거 알주페가 완성됩니다. 아니 뭐 일단 기본 2시간이네요. 몇 번을 끓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곰탕 끓일 때 정말 밤새 익히잖아요. 가마솥에. 어머니의 정성을 담아서.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네. 자, 독일의 장어 수프 함부르거 알주페의 특징은요. 설탕과 식초로 간을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어탕이 구수하고 얼큰하다면 독일의 알주페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으로요. 아하. 맛도 좋고 영양도 좋은 별미로 기력 증진하려는 독일인들의 보양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고 있습니다. 정말 독일 가면 꼭 한번 도전해 보고 싶네요. 여행하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한 그릇 딱 하면 또 기력이 확 올라오는 거죠. 네. 건강 챙기려고 종합 영양제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특종은 모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종합 영양제 같은 음식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 여러 좋은 음식 나왔지만 이거 하나면 하루 영양이 끝나버립니다. 아, 그래요? 네, 딴 거 안 드셔도 돼요, 사실. 아, 그래요? 원푸드로 끝이라는 거예요? 원푸드 끝이에요. 종합 영양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궁금한데? 야, 네. 이거 왜 이렇게 자신만만해? 모로코는 다들 아시다시피 광활한 사하라 사막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물이 아주 귀하기 때문에 적은 양의 물로도 요리를 할 수 있는 요리법을 개발해냈습니다. 그게 바로 곡갈 모양의 냄비, 타진을 활용한 찜 요리입니다. 아, 저게 용기예요? 그렇습니다. 모로코에서는 타진 냄비에 만든 찜 요리 자체를 타진이라 부릅니다. 아하. 아하. 그 모양이 약간 삿갓 같지 않아요? 삿갓이죠. 네, 뭐. 근데 되게 작아 보이는데 뭐 저 적은 냄비로 어떻게 뭐 적은 양의 물로 요리를 한다는 거죠? 자, 일단 타진 뚜껑을 닫고 음식을 가열하는 동안 생긴 수분이 길쭉한 뚜껑에 송골송골 맺혔다가 다시 음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적은 양의 물로도 수분이 풍부한 요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재료 자체에 들어있는 수분만으로 요리하는
저수분 요리법은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고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모로코 사람들이 즐겨 먹는 레몬 치킨 타진의 경우는요. 비타민C, 필수 아미노산, 미네랄 등 다양한 영양소가 장까지 살아서 간다. 거의 손실 없이 체내에 흡수돼 타진이야말로 종합 영양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야, 일리 있네. 사실 영양소가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건 정말 좋은 요리법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물을 적게 자작하게 오랫동안 끓이면 좀 그만큼 좀 깊은 맛이 나지 않을까. 그렇죠. 재료 그런- 본연의 맛을 살면서.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진짜 맛이 궁금하다. 궁금하죠? 네. 100번 몸에 좋다고 100번 얘기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직접 먹어보는 이만 못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설마 준비했어요? 1위 하려면 어서 오세요. السلام عليكم 아살라무 알라이쿰. مرحبا 아살라마이쿠. 아살라무 알라이쿰. عليكم 어서 مرحبا 오세요. 1등 할 만하네, 정 기자. 야, 이건가 보다 타진이. 이게 타진입니다, 이게. طاجين ديال الدجاج الزيتون والحامض مصير 한번 쓰. 무슨 말씀이세요? 어? 청육주. 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خبز 허브스. الحامض مصير 한번 드셔보시라고. 감사합니다. طاجين دجاج 다진나. 뭐야, 닭고기예요? 닭고기 레몬 치킨이라고 했잖아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메라바 메라바. مرحبا 원래는 뭐야? 원래는요? 이 사람 뭐야? 모로코에서 빵 이렇게 찢어서 약간 쌈처럼 생각하시면 예, 돼요. 예. 뜯어서 빵에 얹어가지고. 쌈. 빵이 쌈 역할을 하네. 그리고 앞접시 넣고 아주 우리 다 한 거네. 저 지금 약간 자존심 상하는 게 한국말로 저보다 더 잘 웃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거는 확실하게.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우리말 능력자가 오셨는데. 와, 근데 느낌 되게 좋다. 아, 너무 좋다. 여행 가고 싶어 죽겠네. 와, 근데 진짜 아, 여기 이렇게 막 보면은 자, 안에 무수분이 대세입니다. 육수가 쫙 들어있는 게 메라바 여기 있어. 허브스. 야, 이 빵 맛있다. 이거 약간 저희 치킨이 메인입니다. 아, 정말. 아니 근데 이게 진짜로 음. 고기의 맛이 살아있다. 약간 그냥 딱 첫 입맛은 카레 느낌이 나요. 카레. 그죠? 와, 이거 그냥 이거 한식인데? 느낌이 그냥 카레치킨. 소스를 먹어야 이제 레몬 치킨 이거 드릴게요. 이거 드세요. 매운 거는 저만 드려도 되니까. 그러게 그거는 색깔만 봐도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소스 상큼해. 이 소스 뭐야? 오, 상큼해. 하리사. 와, 근데 진짜 이게 영양식이다. 너무 맛있다. 너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자, 지금 드신 이 음식이 레몬 치킨 타진으로요. 상큼한 레몬 절임을 반찬처럼 먹어도 되고 매콤한 맛이 땡긴다 할 때는 이 하리사 여기 있죠. 이 하리사 소스를 찍어 먹어도 되고요. 이 모로코 전통빵인 홉스 위에 얹어 먹어도 됩니다. 우리나라도 전통 음식 중에 그 신선로가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막 이렇게 끓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건강한 보양식. 그러니까 재료의 맛이 싹 우러나오면서 향신료를 좀 덮었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전혀 우리에게 그 거부감 없는 익숙한 맛이 나서 너무 반갑네요. 진짜. 자, 이 모로코에서 만나는 영양 가득 찜 요리 타진. 맛도 만점, 영양도 만점, 활용도까지 만점인 건강식이었습니다.